시작할까요? 갑니다. 일단 거듭제곱부터 얘기할게요. A를 3번 곱하면 A의 몇 제곱이라고 부른다? 세제곱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곱한 거를 곱한 횟수를 적는 게 요 거듭 제곱입니다. 맞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거고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도 하기는 했지만 어떤 A가 X번 곱해진 거와 A가 Y번 곱해진 거를 이렇게 곱해주면 지수에서는 덧셈 역할을 하는 이런 연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곱하기 연산은 지수에서는 더하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그럼 지수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3 더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에서는 지수기는 뭐로 써주면 된다? 더하기로 써주면 된다. 되죠? 그래서 이거는 A의 5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 있다고 치죠. 그럼 나누기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수에서는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X 빼기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러면은 나누기 연산을 했으니까 지수에서는 빼서 A의 3 빼기 2가 되고 그럼 너는 A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A의 X제곱의 통째로 Y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가시면 이 지수끼리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X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A의 세제곱에 통째로 거듭제곱의 2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을 하면 지수끼리는 곱해주시면 됩니다. 너는 A의 3 곱하기 2다가 돼서 너는 A의 6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 A, B를 곱한 거에 통째로 X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X끼리 이렇게 돼서 A도 X번, B도 X번 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분배법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곱하기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X제곱이 되면 얘는 분자는 A의 X제곱, 분모는 B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서 지수법칙을 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지수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좀 배울 거야.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볼게. 4의 제곱근 이런 거 기억나요? 중3 때 한 건데 4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이 뭐냐? 사의 제곱근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4의 제곱근 뭐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근이라고 하면 x를 보통 우리가 방정식에서 x를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면 근을 그냥 x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제곱근 하면은 x를 제곱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4의 제곱근 하면은 그 제곱한 수가 4가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은 x인데 그 x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수 두를 우리는 4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x값은 누가 되죠? 그냥 2만 있나? 그치,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얘는 풀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뭐냐라고 하면은 풀마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은 9의 제곱근은 뭘까? 그쵸, 풀마 3인 거예요. 제곱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근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고 x라고 생각하면 되고 x의 제곱은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방정식을 세워보면 x는 뭐가 돼요? 풀마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5의 제곱근은 뭐야? 그쵸, 풀마 루트 5죠.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고 하면 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기호로 만든 거예요. 풀마 루트 5라고 만들었어. 자, 그럼 이 루트 5라는 아이의 기호는 뭔지 알아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뭐야?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요? 5가 되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 두 개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는 5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루트 5라는 그 기호의 개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건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1의 세제곱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제곱근이었는데 바뀐 건 제곱근이 세제곱근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이라는 건 똑같이 뭐가 돼? x가 돼.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 x를 몇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1이 된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들을 1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 근은 x인데 세제곱하면 누가 되는? 1이 되는 수. 이거를 1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걸 인수분해를 합니다. 얘는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씩 쓰시고요. 그리고 앞에 거 뭐 한 거? 제곱한 거, 그리고 두 개 뭐 한 거? 곱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한 거? 제곱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두 개의 곱에서 얘가 0이 되는 수는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는 사실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거나 뭐 얘가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얘가 0이 되는 거는 사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여기서의 근은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데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허수라고 해서 이렇게 i로 빼낼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근 두 개는 이제 허수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 x는 1이라고 하는 얘는 당연히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허수 두 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수인데 이 세 개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1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세제곱이 됐을 때 1이 되는 수를 1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1도 세제곱하면 뭐가 되고? 1이 되고 여기 보이는 얘도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수잖아.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의 4제곱근은 어떨까? 어떻게 돼? 16의 4제곱근? 똑같아. 얘는 뭐니까? 근이니까 얘를 뭐라고 놓고? x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x를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4차는 어떻게 푸니 하고 보면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x 4제곱 빼기 16이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이 16이 4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4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너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4가 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 될 때는 x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누가 나오냐면 얘가 0이 되는 애가 나와. 근데 이제 얘가 0이 되는 애는 어떻게 볼 거냐면 x제곱 더하기 4가 0이니까 x제곱을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얘는 x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워보면 풀마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 그걸 우리는 허수로 풀마 2i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것은 하나는 2i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i가 돼. 총 이렇게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다시 16의 4제곱근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무슨 말인지 되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 자, 1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 몇 개 나왔어? 3개가 나왔지.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세제곱근은 몇 개 나올 거다? 3개 나올 거다. 4제곱근은 몇 개 나올 거다? 4개 나올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5제곱근은 몇 개 나올까?
5개, 6개 6제곱근은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A의 n제곱근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근을 뭐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 x를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 몇 개 나온다? 개수로 몇 개 나와? n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오케이야? 실수 허수까지 다 포함해서 n개가 나온다. 이게 이제 A의 n제곱근의 시작이야. 여기까지 괜찮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봐봐. 5의 제곱근 잠깐 한번 봐봐.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잖아, 그치? 그래서 걔를 루트 5 이렇게 잡았던 거, 기호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세제곱근이고 16 내제곱근 이런 걸 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을 가는데 7의 세제곱근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7의 세제곱근. 그러면은 우리는 근을 x라고 놓고 세제곱에서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에는 3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가 될 거냐면 3개의 근이 나올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1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실수근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허수근이 2개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나는 이 허수근 말고 실근만 한번 보고 싶어. 실근만. 그럼 이 실근이라는 거는 사실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니까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x 8의 세제곱근 이러면은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니까 8이 되는 수니까 이건 x가 얼마야? 2 이렇게 우리 실근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돼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실수는 2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7의 세제곱근 이러면은 세제곱해서 누가 돼? 27이 돼. 그럼 x는 얼마야? 3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뭔 말인지 돼요? 그런데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찾으래. 그것도 정확하게 실수를 찾으래. 그러면 이거 얼마야? 하면 이거 좀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우리가 딱 바로 알 수가 없는 수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x는 세제곱근 7이다 이렇게 써. 그래서 루트 앞에 아주 조그맣게 3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거는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라는 기호야.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 7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자, 다시 우리가 x제곱해서 5 이렇게 쓰면 x는 뭐라고 불러? 풀마 루트 5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루트 5라는 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는 기호잖아. 걔처럼 얘도 뭐라고 부른다?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라는 기호로 쓴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묘하면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호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어때? 하나 더 써볼까? 5제곱 5제곱해서 17이 된다. 이러면 이때 x는 뭐가 될까? 어떻게 기호를 쓸까? 기호를 써보면 얘는 5제곱근 뭐라고 쓰면 돼? 17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 기호야 그냥.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호로 쓰면 이거는 5제곱하면 뭐가 된다? 17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새로 배우는 기호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제곱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거든. 자, 지금 이게 처음 건데 좀 내용이 많아.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정리하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야, 근데 잠깐만. 니네 근데 이거는 하냐? 자, 갑자기 걱정이 되네. 이거 기억나요?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 오랜만에 해서 까먹은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어떻게 해요? 풀어봐봐.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4는 0이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 공식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하나씩 빼시고 제곱하시고 두 개 곱한 거에 비제곱한 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하나씩 빼서 쓰시고 그리고 요거 제곱한 거, 요거 제곱한 거에 두 개 곱한 걸 여기다 쓰는데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x 하나 쓰고 2 하나 쓴 거예요. 그리고 걔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두 개 곱해서 2배 한 거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x 세제곱 빼기 27은 0이다.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부호는 반대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9 마이너스 3 제곱해서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 뭐야 이거? 자 x 4제곱 빼기 81은 0이다. 아까 이것도 한번 보여줬는데 어떻게 한다? 얘는 x제곱에 뭐로 보고 제곱으로 보고 얘는 누구의 제곱으로 본다? 9의 제곱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두 개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한 번은 두 개를 뭐 해준다?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얘는 다시 보면 뭐야? x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또 되니까 요것만 다시 떼서 보면 얘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9라고 써주면 되고 너는 x 플러스 3 얘는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이건 어떻게 해? x 4제곱 빼기 16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런데 x제곱 플러스 4는 더 이상 안 되고 그죠? 그리고 x제곱 빼기 4 뭐로 하면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일단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세요. 자, 다음을 구하고 그 중에 실수인 것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줬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x라고 두면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다?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하려면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8은 몇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고 그거는 0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x 한 번, 2 한 번, 그리고 x 뭐 한 거? 제곱한 거, 2 제곱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두 개를 곱한 걸 쓰시면 되는데 부호는 항상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0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 근해 공식 쓰셔야죠.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4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b가 마이너스이면 짝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b'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고요. 자, 근해 공식은 a분의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은 3i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근하고 이 근하고 이 근까지 총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래서 세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해? 실수근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한다? 허수근이라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실수근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요거 81의 4제곱근도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밑에 거 한번 풀어봐, 직접.
자, 81의 4제곱근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은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x를 4제곱해서 8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 4제곱에 빼기 81은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9,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그럼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9는 0인 거는 x제곱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래서 너는 풀마 3i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허근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거는 3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근? 그렇죠. 실수근. 여기서는 허수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8의 4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몇 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이니까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수근을 찾아라. 그러면은 풀마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개수를 정리를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의 4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얼마인지 구하지 말고 4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예요. 3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맞죠? 요거는 이제 확실히 정리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야. 개수를 세는데 이 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럼 실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아까 4제곱근 81일 때도 마찬가지로 실수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그치? 몇 개? 2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요? 1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그냥 개수하고 실수의 개수가 좀 달라요. 실수의 개수는 그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왜냐면 허근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 때는 그냥 개수보다는 실근의 개수를 훨씬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잖아요. 짝수라는 건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가 짝수면 경우가 3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이는 이 값 있죠? 5라는 값. 요거를 내가 이제 A라고 보잖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A가 양수면 얘는 2개가 나오고요. A가 0이면 얘는 1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빵개가 나온다. 이게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5라는 숫자가 짝수일 때 양수면 지금처럼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 4제곱은 0이다가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0밖에 없어요, 실근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야. 이러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짝수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 없어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이 누구일 때는?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2개, 얘가 0이면 몇 개? 1개, 음수면 뭐야? 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짝수일 때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뭐라면? 홀수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되냐면 1개가 돼요. 무조건 1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8의 세제곱근도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0의 세제곱근도 몇 개 있다? 1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무조건 몇 개다? 1개다.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홀수일 때는 이 값이 뭐든 간에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는 거야. 자, 정신 차리시고요. 그만 졸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물어보겠어요. 8의 4제곱근 이런 거 개수 몇 개? 2개. 자, 봐봐. 실수라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실수한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개? 4개. 그런데 여기 중 실수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고? 짝수고 얘는 뭐야? 양수야. 짝수인데 얘가 양수야.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몇 개? 몇 개? 세 개. 지금 실수란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조건 몇 개다? 세 개다. 그런데 그거 중 실수근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면 이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거 진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도 보면 좀 적혀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12쪽에 적혀 있는데 개수로는 잘 안 적혀 있네. 요거는 좀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13쪽 옆에다가 좀 적어놔. A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요거를 좀 적어 두세요. A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너 왜 늦었냐? 왜 늦었어? 늦게 왔어. 어디서? 집에서. 뭐? 응. 영화 보고 응. 밥 먹고 들어왔는데. 도현이는 오늘 왜 늦었어? 응. 놔두고 와가지고. 프린트 놔두고 와서?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세제곱근의 5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수라고 얘기했어. 맞아? 이 친구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그런 수를 뭐라고 한다? 세제곱근 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 얼마예요? 125요? 진짜요? 이 수의 이름이 뭐라고? 세제곱 하면 뭐가 된다? 뭐가 돼? 5 되는 수예요. 맞죠? 근데 그 수를 지금 뭐 했어요? 세제곱 했죠? 그럼 뭐가 돼요? 5월 세제곱. 그냥 5가 되는 거죠. 왜요?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세제곱 했으니까요. 뭔 소리예요? 세제곱에서 5가 넣으면 5가 3개를 달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루트 2가 뭐예요? 루트 2는 뭐예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되는 수예요. 그러면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 4가 돼요? 진짜? 2지. 2. 이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루트 3은 뭐예요? 제곱해서 뭐 되는 수? 3 되는 수. 그러니까 루트 3을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돼요? 3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되죠? 그런데 얘는 기호가 뭐라고?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5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5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약속이야. 기호가. 뭔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기호의 의미가 뭐야? 그렇죠. 4제곱하면 7 되는 수. 야, 다 같이 한번 좀 읊어볼까? 약간 훈장처럼? 서당가 뭐 그런 거 알아요? 옛날에 그런 거? 하늘 천 따지 이런 거 알아요? 따라하는 거? 자, 한 번만 읽어봐봐. 다 같이. 자, 4제곱하면 뭐 되는 수? 7 되는 수. 이거 한번 읽어봐. 다 같이. 4제곱해서 뭐 되는 수? 7 되는 수. 이거 뭐야? 4제곱해서 7 되는 수. 이거 읽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거는 4제곱하면 뭐가 돼요?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괜찮죠? 4제곱해서 7 되는 수는 4제곱하면 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자, 이거 뭐야? 5제곱하면 마이너스. 그쵸. 5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수. 그럼 이거 5제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 그럼 이거부터 봐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는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뭐 하면?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죠.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세제곱근인데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는 얼마인 거예요? 사실상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지? 있습니다. 이런 거 존재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 없어? 4제곱근 마이너스 16.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실수가 있을까? 짝수 제곱은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죠. 다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으면 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애는 뭐 한다?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야, 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루트 a를 이렇게 2번 곱해. 그러면 우리 이걸 루트 a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약간 요 표현 괜찮아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루트를 한꺼번에 씌워서 a 곱하기 a고 얘는 뭐다? a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세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세제곱근에 뭐라고 쓸 수 있다? 2 곱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제곱근에 2의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뭔지 돼요? 자, 그럼 다시 세제곱근에 2를 3번 곱해보자. 2 세제곱근에 누구? 2.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세제곱근에 여기 뭐로 바뀌어?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바뀌어. 맞아? 그럼 얘는 세제곱근에 얼마가 돼? 8이 되죠. 그럼 이거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거 이 수는? 이게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 봐봐. 사실 세제곱근 2를 3번 곱한다라는 말은 세제곱근 2를 몇 제곱했다는 것과 같아? 세제곱했다는 것과 같잖아. 그쵸? 그럼 뭐가 돼 얘?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서 내가 3번을 곱한다는 건 이렇게 따다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세제곱근 해서 2가 곱해지니까 세제곱근 뭐가 됐다? 8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얼마랑 똑같다? 2랑 똑같다는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세제곱근의 8은 사실은 뭐와 같고, 세제곱근의 2의 몇 제곱과 같고, 세제곱과 같고, 이건 뭐라고 써도 괜찮다? 2라고 써도 괜찮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괜찮아? 다시. 자,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지? 오케이? 자, 한번 잘 따라와봐.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세제곱하면 5가 돼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면 얘는 세제곱근 5를 3번 곱한 거와 같아. 이렇게. 그죠? 얘를 3번 곱해라. 이게 거듭제곱이잖아. 세제곱근 5, 세제곱근 5, 세제곱근을 곱한 거야. 그럼 얘는 세제곱근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세제곱근의 125가 되고,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라고 쓸 수 있다?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따랐어? 그러니까 세제곱근의 5의 몇 제곱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건 어떻게 될까? 4제곱근의 16. 자, 이러고 연습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을까? 이거 얼마? 하면 4제곱근의 16은 4제곱근의 2의 몇 제곱과 같아? 4제곱과 같아.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럼 세제곱근의 이건 어때? 27? 이런 건 얼마가 될까? 이거는 이제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일단 가장 처음 배워야 되는 어떤 거듭 제곱근에서의 어떤 연산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요거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연산들을 조금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들을 좀 볼 건데 첫 번째 성질은 이미 방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봤거든. 근데 문자로 쓰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성질은 이런 게 있어. n제곱근 a를 m제곱하면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와 같아. 자, 보면 n제곱근의 a를 n번 곱하는 거야. 한 3번만 곱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3번 곱하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n제곱근의 a를 말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3번을 곱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얘는 n제곱근의 a가 3번 곱해지는 거니까 a의 몇 제곱이 된다? 3제곱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 뭘 해주면 3번을 곱해주면 이거는 그걸 통째로 3번을 곱하라는 얘기와 같은데 그 3제곱을 어디 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 결과는 똑같다. 이게 첫 번째 거듭제곱근 성질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곱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n제곱근의 a가 있고 n제곱근의 b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 n제곱근이면 이런 거는 n제곱근의 a 곱하기 b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샘플을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의 5 곱하기 세제곱근의 6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요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의 5 곱하기 6이 되고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n제곱근의 a 그리고 여기는 n제곱근의 b 이 두 개를 이번에는 나누는 거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 이 경우는 n제곱근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샘플을 보여주면 세제곱근의 5 나누기 세제곱근의 6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 이건 한꺼번에 세제곱근으로 묶어서 6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3개. 이제 3개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도 되게 간단하거든. 자, 정신 차리시고 좀 봐봐. 서은아 정신 차리고.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거듭제곱 두 개를 할 거야.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의 네 번째 성질이야. 자, 얘는 샘플을 좀 보여줄 건데 예를 들자면 4제곱근 위에 세제곱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a다 라고 하면 4하고 3을 곱해서 12제곱근의 누구다?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끼리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요 곱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4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여기에 4제곱근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a가 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쓰는 제곱근의 2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곱해서 8제곱근의 a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 있을 때는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번째 것도 끝이야.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 자, 다섯 번째. 약분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p와 p를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너를 약분해서 m제곱근의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12제곱근에 여기가 a의 세제곱이야. 자, 이런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12고 얘는 3이잖아. 이런 경우는 양쪽을 약분을 시켜서 쫙쫙 약분을 시키면 요건 이제 4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4제곱근의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이 거듭제곱과 여기에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갖고 있다면 양쪽을 뭐 시켜서 약분시켜서 쓸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거야. 자, 마지막 거 6개는 다시 통분하듯이 쓸 수가 있어. 여기에 a의 m제곱에 여기에 n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p제곱, 여기다가 p제곱을 직접 곱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제곱근의 a에다가 여기다가 4제곱근을 곱하고 여기다가 4제곱근을 곱해서
이거를 12제곱근의 A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요 6가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듭제곱근의 6개의 성질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자, 한번 쫙 봐. 정리됐어? 보시죠. 요거는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6제곱근이 들어있고 그 안에 64가 들어있어요. 그럼 요런 거는 사실은 6제곱근에 64면 이게 2의 6제곱이잖아요. 맞죠? 2의 5제곱이 30이고 2의 6제곱이 64니까 요런 경우는 우리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6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6번 곱한 거니까 그걸 뭐라고 본다? 2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5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32가 들어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5제곱근에 마이너스 2가 5번 곱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가 5번 곱해진 거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연습했던 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앞에,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가 따로 떼어 있는 경우는 요 마이너스를 좀 따로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그냥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제곱근에 16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요 같은 경우는 4제곱근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2분의 1이 4번 곱해져 있는 2분의 1의 4제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가 4번 곱해지면 16이 되니까 너는 2분의 1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저 파란색 부분은 뭐가 될 거다?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한 번 더 보면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0.008인데 이게 이제 누구의 세제곱근인지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을 3번 곱하면 제가 돼. 실제로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0.1을 2번 곱하면 0.04죠. 근데 한 번 더 곱하면 0.008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의 0.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이다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0.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은 이렇게 숫자들을 한번 찾아봐라 인 거고요. 자, 예제 5번은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뭐냐면 m제곱근의 a 곱하기 n제곱근의 뭐 여기는 b 이러면 이건 뭐가 된다? m제곱근의 ab가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4제곱근의 2, 여기는 4제곱근의 8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네 곱하면 4제곱근으로 한꺼번에 쓰시고 여기다가 2 곱하기 8을 쓰시면 이게 이제 1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우기로 이 16이라는 게 2의 4제곱이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요런 거듭제곱근은 얘가 같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곱하기만 되냐면 그렇지 않다. 누구도 된다? 그렇죠. 요런 나누기 연산도 된다. 지금도 얘가 세제곱근이고 얘가 세제곱근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요거는 세제곱근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2 나누기 54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근데 요게 이제 약분이 되면 2하고 2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여기가 27이 돼요. 그래서 너는 세제곱근의 27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럼 27분의 1은 뭐냐 하고 보면 이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다. 인 거니까 세제곱근의 3분의 1의 세제곱은 얼마다? 그쵸, 3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3번은 제가 성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시켜줄 건데 얘는 어떤 게 있었냐면 n제곱근 a의 바깥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안쪽에 m제곱으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얘를 n번 곱하면 안에서 a끼리 n번 곱해지면서 a의 m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는 6제곱근의 8이고 8인데 이걸 2의 세제곱이라고 바꿀게요. 2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그걸 통째로 어떻게 한 거? 2제곱 한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에 m제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의 노란색 부분을 얘는 6제곱근의 2의 세제곱의 통째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제곱이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2제곱한 걸 안쪽에다가 2제곱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거듭제곱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두 개는 지수법칙에서 곱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6제곱근의 2의 몇 제곱이 되고 6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결과는 2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제 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유제 4번, 유제 6번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 다 하신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4하고 유제 6을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 자, 예제 3개 더 한번 거듭제곱근 성질로 연습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하시고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다뤘던 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m제곱근의 n제곱근 a 이 거듭제곱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해서 mn제곱근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성질이 있었거든. 그걸 이용해서 푸는 예제가 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분할 수 있다. mp의 a의 np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면 이 pp 약분시켜서 뭐라고 쓸 수 있다? m제곱근의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 두 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얘는 4제곱근의 세제곱근 16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12제곱근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16을 쓰면 되는데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이다. 그래서 요거를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썼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할 건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2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2제곱근하고 세제곱근이 겹쳐져 있으니까 두 개는 곱해서 6제곱근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6은 마찬가지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거듭제곱이 좀 다르거든요. 얘하고 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으면 좀 합쳐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같게 할 수 없나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약분이 됩니다.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4하고 여기에 있는 12가 약분이 돼서 4하고 4를 약분시키면 이 밑은 2 하나 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제곱근 이렇게 하나가 남죠. 얘들 둘 다 4로 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될 거니까 약분시켜서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될 거고 6이랑 4는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로 약분시키면 세제곱근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다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세제곱근이 같아지면서 안에 것끼리 곱해지는 게 되고 그럼 너는 2 곱하기 2의 제곱인데 요거는 이제 곱하기니까 지수 법칙으로 2의 1 더하기 2가 돼서 너는 2의 세제곱이다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이 된다. 그럼 너는 값이 2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시면 약분할 수 있다. 여기 두 개는 곱했고 곱했는데 약분할 수 있다로 얘네들을 맞춰줬고 이 둘이 같다면 안에 것끼리 곱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이제 연산이라서 잘 보고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가죠. 2번은 여기는 12제곱근의 5의 4제곱이고 여기는 9제곱근의 5의 6제곱인데 요거를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 둘이 다르니까 그냥 곱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니까 요걸 4로 약분하면 세제곱근의 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9하고 6은 3으로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럼 너는 세제곱근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세제곱근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5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5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5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나올 때 5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괜찮나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유형이라서 천천히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한번 집중 잘 해봐 주시고. 자, 약간 지수 법칙에서 예외 상황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요거 한번 잘 보고서 여러분들 잘 한번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끼리 어쨌든 계산하는 데 약속이니까 한번 잘 봐봐. 자, 갑니다.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죠? 2의 7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곱하기 연산은 지수 법칙이 있어요. 맞죠?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있습니다. 나누기 연산은 지수끼리 뭐예요? 빼요. 그러니까 너는 2의 누가 돼? 3 빼기 2가 돼서 2의 1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 가지고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이거죠. 거듭제곱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 연산은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얘는 2의 몇 제곱이 돼요? 3 곱하기 2제곱이 돼서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이 식에 더하기 연산이나 빼기 연산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이나 빼기 연산을 할 때는 지수 법칙을 쓰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수 법칙처럼 생겼는데 가운데의 연산이 더하기거나 혹은 빼기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예외 상황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냐면 낮은 차수로 묶을 거예요. 묶는다. 요걸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묶는다. 자, 이렇게요. 지수 법칙에서 더하기나 혹은 빼기 꼴이 되면 낮은 차수로 묶는다. 이런 걸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두 개를 더하래. 근데 더하는 걸 내가 어떻게 지수 법칙을 쓰냐면 지수 법칙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차수 중에서 얘는 12차고 얘는 10차인데 차수 중에서 낮은 거를 찾아서 이 둘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2의 10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럼 너는 2의 12제곱이니까 2의 2제곱, 그리고 너는 2의 10제곱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낮은 차수로 묶어주면 얘는 2의 10제곱이 빠져나가니까 2의 2제곱이 남고요. 2의 10제곱으로 남으면 곱하기 1이 남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묶어주는 연산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2번을 먼저 푼 다음에 1번을 풀게요. 이게 조금 더 처음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애긴 하거든. 자, 여기 보이는 2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8의 10제곱, 여기는 4의 10제곱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8의 4제곱, 여기는 4의 11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의 세제곱의 10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거듭제곱이라서 지수끼리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2의 몇 제곱이 된다? 30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너는 2의 30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4의 10제곱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얘는 4라는 건 2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거듭제곱으로 10제곱을 하는 거고, 그럼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의 2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 2의 20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8의 4제곱은요. 얘는 2의 세제곱이 8인데 거기에 거듭제곱으로 4제곱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 연산에선 곱하기를 해서 2의 12제곱이 됩니다. 그럼 너는 2의 12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4죠. 얘는 2의 2제곱이고 여기는 11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 거듭제곱인데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하면 너는 2의 22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 식을 다 밑을 2로 통일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다 밑을 2로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보면 이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 연산을 줄 때는요. 이게 약간 지수 법칙에 포함이 안 되는 예외 상황인데 그럴 때는 다 뭐로 풀어야 된다? 낮은 차수로 묶는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30이고 여기는 20입니다. 그럼 여기서 낮은 차수는 누구예요? 20. 그러니까 이걸 누구로 묶어?
2의 20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너는 2의 20으로 얘를 묶어주고 곱하기 2의 10제곱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는 10번이 더 곱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누구로 묶어? 낮은 차수? 12제곱으로.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 돼요? 12제곱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누가 된다? 2의 10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4제곱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의 10제곱 더하기 1이랑 여기에 1 더하기 2의 10제곱이 서로 약분이 돼요. 두 개가 똑같아지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의 20제곱이랑 여기에 있는 2의 12제곱을 나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뭐예요? 뺍니다. 그럼 너는 2의 몇 제곱이 된다? 8제곱이 돼요. 자, 그럼 8제곱이 되는데 여기는 몇 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거 약분 된다 그랬지? 너는 1이 되고 너는 2가 남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2의 제곱 해가지고 답은 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조금 정신을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제가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네. 어떤 거죠? 이거요? 다른 거요? 네. 요거 지금 두 문제 풀고 직접 풀어볼 건데 그때 질문 받을게. 자, 요거 정리됐나요?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자, 9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약간 연습을 미리 조금 해보면 루트를 거꾸로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요. 우리가 루트 A, 루트 B를 한꺼번에 루트 A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루트 AB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쪼개는 방향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거거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 자, 루트 연습을 해봐요. A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걸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가장 바깥쪽의 루트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으로 쪼갭니다. 루트 곱하기 루트로 이렇게 쪼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를 여기다가 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제곱근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제곱근 A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이 루트를 쪼개서 각각한테 나눠준 거거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그냥 2제곱근 A가 된 거고 얘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한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6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나눠줘서 너한테 각각의 루트로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쪼개는 방향에서의 연습 예제거든. 쪼개는 방향. 뭐 이름을 붙이자면 그런데.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자, 요 지우고 한번 요거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썼던 합치는 방향이 아니라 쪼개는 방향으로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크게 세제곱근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그 안쪽에 들어있는 각각한테 쪼개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근으로 쪼개서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는 4제곱근 A가 되고 여기에는 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 큰 거를 각각한테 쪼개서 줘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큰 루트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 친구를 요 각각한테 이렇게 쪼개서 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쪼개서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제곱근 A 그리고 여기는 6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얘는 3 곱하기 4니까 12제곱근 A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3 곱하기 2니까 분모에는 6제곱근 A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근 A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6이니까 12제곱근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너하고 너도 지워지고 이렇게 두 개도 지워져서 결과적으로 답은 1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됐나요? 그래서 사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취해져 있는 것을 각각한테 쪼개주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듭제곱의 성질로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잘 쪼개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11번까지 하고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죠.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라. 대소 비교거든요. 자,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누가 제일 큰지를 확인하려면 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세 개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한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제곱근에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얘는 세제곱근이고 얘는 4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2, 3, 4라고 하는 제곱근의 숫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밑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밑이 얘는 3이고요. 얘는 여기가 4고요. 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다르고 파란색도 다른 이 두 가지가 다 다른 이런 숫자들이 누가 큰지를 비교하려면 사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한눈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뭔가 숫자가 하나만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얘도 바뀌고 있으면 이게 누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숫자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둘 다 바뀌는데 둘 중에 하나만큼은 어쨌든 똑같은 숫자로 맞춰주자 이런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누구로 맞출 거냐면 2, 3, 4 이 노란색 숫자를 맞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오늘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줄 거거든. 2, 3, 4의 최소 공배수가 이제 12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2로 만들게 여기를 6제곱을 해주고요. 여기는 4제곱, 4제곱을 해주고요. 여기는 세제곱,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2제곱근에 너는 3의 6제곱, 너는 12제곱근에 4의 4제곱, 얘는 12제곱근에 10의 세제곱이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통일됐으니까 여기 12라는 숫자가 통일됐으니까 우리 누구만 비교하면 돼? 여기 보이는 이 안쪽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럼 누가 제일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1000 이렇게 나오죠. 12 3번 곱해졌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8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 512 이렇게 나오고요.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3의 4제곱이. 그런데 거기다가 9를 더 곱하면 이게 3의 6제곱이 돼서 얘는 계산해보시면 729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고 1등,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 3등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뭔가 기준이 되는 한 숫자를 통일시키셔서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 한번 드린 예제까지 유제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아까 뭐 질문할 게 뭐야? 끝났는데 네. 여기서 봤더니 막혔어요. 성질이요? 이 5가지 성질이요? 아니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됐어? 이건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게 1번이야. 근데 네. 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2로 맞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16분의 1이면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가 이제 수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제곱들이 2의 1제곱, 2의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뭐 이런 숫자들이니까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2분의 1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도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여줘.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홀수니까. 지금 마이너스 붙어요. 됐어? 그럼 이거는 누구의 거듭제곱일까요? 네, 9의 2제곱이기도 하고 3의 4제곱이기도 하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 이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한번 좀 해볼래요?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요? 6개인데 여기 5개밖에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요? 어떤 거? 아까 이거를 제가 두 권으로 나눠서 쓴 거예요. 약분할 수 있다, 다시 통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어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를 4로 약분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4로 약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4 곱하기 3이고 여기에 있는 게 4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4끼리 약분을 시켜서 얘로 계산을 하면 그 두 개의 숫자가 똑같다는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요? 만약에 네.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면 2로 안 돼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면? 되죠. 그러면은 세제곱근의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그렇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다시 통분하듯이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6제곱근에 뭐가 돼요? a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뭔지 이해해요? 응.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하고 3, 요거는 이렇게 12로 곱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16은 2의 거듭제곱인데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뭐가 생략됐다? 2가 생략됐다. 그럼 너는 6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16은 2의 몇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 1단계고 두 번째는 얘하고 얘를 뭐 시킬 수 있다? 약분시킬 수 있어. 그래서 너는 4로 약분을 시키면 얘는 3제곱근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도 뭐 시킬 수 있다? 얘는 2로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서 세제곱근의 2의 제곱이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같아지니까 세제곱근의 2 곱하기 2의 몇 제곱? 2제곱이 되죠. 그래서 세제곱근의 2의 몇 제곱이다?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그쵸. 같아야지 안에 것끼리 곱할 수가 있어. 다르면 못 곱하고. 오케이? 어떻게 그럼 얘는 3의 몇 거듭제곱? 4. 그래서 너는 6제곱근의 3의 4거듭제곱이 되고 얘는 12제곱근의 3의 4거듭제곱이 돼요. 근데 이런 거 여기로 할 때 이거 만들 때 네.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해야 돼요, 얘랑?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게 같아야 돼요? 지금 이걸 간단히 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을 좀 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네들을 뭐 시킬 수 있다고? 약분. 그럼 얘는 뭐로 약분을 시켜요? 2로. 네. 얘랑 얘랑 같게 해야 돼요? 다르게 약분해도 돼요? 얘는 4로 약분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9인가? 그러면 이제 합쳐서 쓸 수가 있겠지. 구가 아니라 3인데? 세제곱근끼리 합법을 했으면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4의 제곱근의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 자, 다 됐나요? 네. 얘는 이게 2의 9제곱, 얘는 2의 그러면은 차수 낮은 걸로 14야? 그러면 차수 낮은 걸로 하면 여기는 1 더하기 2의 몇 제곱 돼? 5. 여기도 5제곱 얘가 10제곱이면 차수 낮은 걸로 묶어주면 제가 글씨를 제가 잘못 잘 돼요? 자, 일단 지수 법칙을 씁니다. 우리 지수 법칙을 쓰는데 한번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지수에서는 덧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을 한다. 그러면 지수에선 덧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해서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 지수에서는 빼기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나누기 연산은 지수에선 빼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거듭제곱을 하는데 이 거듭제곱은 지수에서는 곱하기 연산이다. 그래서 지수에서 곱하기는 거듭제곱이다 였고, 그리고 분배 법칙 성립한다. a의 b에 두 개 곱한 거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다. 이렇게 x제곱이 분배가 된다. 그런데 이런 거는 분수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아이고야. b의 x제곱. 자, 그런데 이제 지수의 확장은 뭐냐면 이 지수 법칙을 확장시켜서 쓴다는 겁니다. 어디로 확장을 시키냐면요. 바로 이 지수의 범위를 정수, 그리고 유리수, 실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걸 확장시키면서 밑은 반대로 축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수까지는 다 써요. 0이 아닐 때를 제외하고 다 쓰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실수로 넘어가게 되면 밑은 양수로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지수의 확장에 관한 내용이 이게 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그냥 지수 법칙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 이 한 줄이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정리해야 돼. 다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지수는 정수까지는 그냥 막 써도 되는데 유리수 실수로 넘어가면 밑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지수는 정수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유리수 실수로 넘어가면 양수 범위를 써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부터 뽀개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수부터 얘기할게요. 자, 정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 두 개예요. 어떤 수의 영제곱과 어떤 수의 음수 제곱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돼요. 정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수의 영제곱은 얼마죠? 이거 은근히 모르더라. 어떤 수의 영제곱이 뭐예요? 어떤 수? 그렇죠. 정답이긴 한데 너무 답이 광범위하지 않아요? 어떤 수의 영제곱은 뭐예요? 어떤 수? 어떤 수?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수예요. 딱 그 수예요. 뭐야? 1이요? 맞아요. 1입니다. 자, 어떤 수의 영제곱은 뭐다? 1이다.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하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봐보세요. 우리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얼마일까요? 하면 얘는 a가 3번 곱해진 거를 a 몇 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1이죠? 어? 0이 1이잖아요. 그죠? 아니 잠깐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8을 8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무슨 연산이야? 나누기 연산이죠.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빼기가 되죠. 그럼 얘는 a의 3 빼기 3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a의 몇 제곱입니까? 0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어떤 차수로서 나눠주면 그게 0제곱이 되는데 그건 계산해보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0제곱이 뜨면 그냥 값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3의 0제곱 얼마예요? 1. 5의 0제곱은요? 1. 6의 0제곱은? 1. 이게 지수법칙에서 정수법 하나 이거 한 겁니다. 0제곱은 그냥 무조건 뭐다? 1이다. 자, 그럼 이제 음수 지수법칙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제곱이면 우리가 A가 3번 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제곱이면 이거 뭐라고 쓴지 알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3제곱이래. 그럼 이건 뭐라고 쓸까요? A의 3제곱 분의 1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된 건지를 알려드릴 건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A 3제곱 마이너스 A 5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거는 나누기잖아요. 그럼 지수에서는 뭐가 된다? 빼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A의 3 빼기 5제곱이 되고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고요. A의 5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졌다? 5번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몇 개가 지워져요? 3개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밑에 몇 개가 남죠? 2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됐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거 역수 취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쑥 끄집어내서 쏙 이렇게 빼낸 다음에 누구를? A 세제곱을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쭉 빼서 분수 만들고 세제곱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 음수의 형태는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쯤 해볼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뭘까요?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뭐가 돼? 3의 누구분의 1?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보면 9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5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5의 3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지수에서의 마이너스는 분수로 생각하자. 지수에서의 마이너스는 분수로 생각해서 5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이게 다요. 딱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 0제곱은 1이다. A 마이너스 3제곱은 누구다? A 세제곱분의 1이다 이거예요. 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유리수하고 실수.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 자, 봐봐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지수 법칙을 쓰려는데 그 지수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 유리수로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수 법칙을 쓰고 있어. 지수 법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지수 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뭐다? A의 몇 제곱이다? 5제곱이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둘 다 자연수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수 법칙을 쓰는 거였고 지금 얘는 지수가 자연수 범위를 쓴 거예요. 그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써본 거다. 이거고 지금 방금 새로 배운 건 뭐냐면 그 지수가 정수일 때를 본 거예요. 0이거나 마이너스 3 이런 정수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0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0이면 무조건 뭐고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역수로 생각하면 된다. 지수 법칙에서 정수는 저런 거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어디로 확장시키냐면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수에다가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런 분수꼴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어떻게 돼? 곱하기 연산이니까 지수끼리는 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라고 쓰는 게 지수 법칙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런 것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고 똑같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니까 얘는 A의 6분의 5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을 하겠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지수가 지금 어디로 확장이 됐다? 유리수로 확장이 됐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나누기 연산이니까 지수 법칙에서는 그 지수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빼주려면 또 이 계산은 통분하셔야 되죠. 분모를 6으로 통분을 하시면 2 곱해서 얘는 4, 3 곱해서 얘는 빼기 3이 돼서 얘는 A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게 뭐도 가능하다? 실수도 가능하다. 실수가 된다는 건 무리수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 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것도 돼요. A가 루트 3 곱하기 여기에 2루트 3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수 법칙을 쓰는데 A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루트 3제곱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는 지수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무리수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우리는 곱하기 연산에선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되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A의 루트 3 더하기 누구라고 쓸 수 있고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건 A의 3루트 3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지수 법칙의 어떤 실수 범위입니다. 자,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하죠. A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루트 3제곱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이잖아요. 지수가 루트 범위로 넘어갔고 실수 범위로 갔지만 거듭 제곱을 할 땐 얘네끼리 곱해주면 된다 인 거니까 얘는 A의 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이에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면 얘는 A의 루트 3이랑 루트 3끼리 곱하면 3이 되고 거기다 2까지 곱해주면 6제곱이 되니까 이건 A의 6제곱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그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랑 무리수 범위도 한꺼번에 쓰겠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똑같이 쓰면 된다라는 게 지수의 확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면 이제 약간 한 테마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를 안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된다. 무리수 쓸 수 있다. 이것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지수가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냐면 밑은 양수 범위로 축소돼요. 로 축소된다.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을 때 있잖아. 이렇게 유리수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일 때? A가 양수일 때만 요걸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리수끼리 나눠서 요 나누기 연산을 지수 법칙에서 쓰고 싶다.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을 쓰고 싶잖아. 그럼 무조건 A는 뭐로? 양수 범위로 제약해서 쓴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루트로 지수 법칙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뭐로? 양수로 바꿔놓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밑을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 놓고서 이 지수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반드시 뭐로? 밑을 양수로 만들어서 양수로 만든 후 써야 돼요. 지수 법칙을 써야 된다. 사용.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샘플을 한번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어떤 예제인지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샘플이 와 있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일단 3의 연습으로 3의 2제곱을 2분의 1제곱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수 법칙을 쓰려는데 거듭 제곱을 쓰려는데 여기 보니까 지수가 뭐예요? 유리수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유리수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 보이는 밑이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밑인데 얘가 양수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지수법칙 뭐하다?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해서 우리는 3에 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지수법칙을 다룰 때는 밑이 양수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걸 비교를 해서 봐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을 2분의 1제곱으로 거듭제곱을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을 2분의 1제곱으로 거듭제곱을 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나 지금 지수법칙 써야 함.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뭐라고 쓰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예제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을 해서 요거 지수법칙 써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유리수나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 밑은 반드시 뭐로 축소가 돼야 돼? 양수로 축소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이는 유리수 범위로 지수를 쓰고 있는데 밑을 보니까 지금 밑이 뭐예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작다? 작아. 그럼 양수 범위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됐어? 이거 꼭 써줘야 돼. 양수인지를 체크를 해서 아니면 못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양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3에 2제곱에 2분의 1제곱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수법칙을 딱 쓰려고 봤더니 얘가 유리수야. 그러면 유리수면 밑이 양수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밑이 음수로 돼 있잖아. 이러면 지수법칙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양수로 바꿔줘요. 어떻게? 3으로 바꿔요. 그래서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씁니다. 됐어? 자, 다시 여기가 지금 음수여서 지수법칙을 못 썼잖아요. 근데 얘를 뭐로 바꿔? 3으로 바꿉니다. 양수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면 여러분들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왜 가능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곱이 들어있을 때는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고 3의 제곱도 9여서 제곱이라는 건 그냥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를 곱해서 제곱을 하나 이 두 개가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제곱하는 게 아니라 뭘 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제곱을 한 형태로 바꿔도 어차피 두 수는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뭐해? 밑이 양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유리수의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요 곱하기 써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수가 유리수이거나 실수일 때는 반드시 밑을 뭐로? 양수로 바꿔놓고 시작해야 된다. 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네, 꺼졌어? 이거 내가 충전을 안 했네. 아직 꺼지진 않았군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 정수일 때는 0제곱,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는 역수는 음수, 음수는 역수,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지수법칙에서 확장은 이렇게 된다. 자, 하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그 17쪽에 개념 확인 1, 개념 확인 2 한번. 근데 이거는 조금 저랑 같이 13번부터 한번 푸시죠. 하는 거 숫자로 한번 샘플을 좀 볼 건데 이렇게 두 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여도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잘 봐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죠.
지금 이 아이를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 건데 일단 보면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로 확장이 돼 있죠. 지수에서 유리수를 쓴다. 이러면은 뭘 확인한다? 밑을 확인한다. 요거를 먼저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밑을 확인하는데 여기가 밑이 지금 9분의 64니까 요거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써도 된다. 오케이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는 거듭 제곱이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죠. 얘는 곱하기 하면 될 거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밑을 좀 보는데 밑도 보니까 이거 9면 3의 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요 64면 2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분모가 3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밑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통째로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데 얘 거듭제곱 5분의 2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해줘도 괜찮다? 곱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곱해주면 5하고 5가 약분이 되고 여기 보이는 4하고 2도 약분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딱 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뭐가 되냐면 이 우리 지수법칙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지수법칙이 있었냐면 b분의 a의 n제곱은 a한테도 n제곱으로 주고 b한테도 n제곱으로 준다.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게 딱 그 구성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와 얘를 나눈 거에 통째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의 6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어 있고 얘는 3의 2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각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네들끼리도 지수법칙을 써서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친구도 이렇게 곱해주면 너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 지수법칙에서 마이너스는 뭐라 그랬냐면 역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3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3분의 1의 역수를 분모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역수를 시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을 역수를 씌워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최종적으로는 답이 얼마냐면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 되시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하셔서 쓰는데 이제는 누구도 유리수 범위에서도 지수법칙을 쓰고 이게 처음에 연산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인 건데 어쨌든 여기도 유리수 범위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럼 유리수 범위로 쓰면 누굴 확인해 보자? 밑을 확인해 보자. 근데 여기 18도 양수고요. 24도 양수고 16도 양수니까 오케이 너는 써도 된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밑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소인수 분해를 좀 해서 쓸 거거든. 소인수 분해. 18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숫자를 보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서 지수법칙을 쓰는 겁니다. 18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지 말고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다가 통째로 누구다? 3분의 2제곱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24도 그렇습니다. 24는 어떻게 쓸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가 3 곱하기 8이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은 바로 쓸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2의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 그거에 3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쓰면 돼요. 얘는 2의 1제곱인데 요렇게 분배할 수 있다. 요거 지수법칙 있죠.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의 1제곱에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고요. 얘는 3의 2제곱에 3분의 2제곱 해주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나누기. 얘도 보시면 3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 해주면 되고요. 너는 2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해주면 된다.
그리고 너는 뭐 그냥 쓰면 되죠. 3분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좀 깔끔하게 적어보면 거듭제곱은 곱하기니까 너는 2의 3분의 2 거듭제곱, 너도 거듭제곱은 곱하기니까 3의 3분의 4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거는 나누기, 이 곱하기니까 3의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제곱이 되고요. 이 괄호 있는 건 괄호 유지하셔야 돼요. 얘는 곱해주면 곱하기 2,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2에 뭐가 된다? 3분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제 차근차근히 밑 같은 것끼리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요. 자, 얘네들만 먼저 보면 2의 3분의 2제곱에 여기는 나누기 2의 1제곱이죠. 그럼 나누기 연산일 땐 지수끼리 뭐 한다? 뺀다. 그래서 여기는 빼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이죠. 그럼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럼 여기는 더하기 3분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일단 2는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3도 있으니까 3도 한번 생각해 보면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누기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나누기 연산은 지수에서 빼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지수끼리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 빼기 1 더하기 3분의 4면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한 게 3분의 4니까 요건 계산하면 3분의 3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게 1이라는 얘기라서 너는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딱 보면 3분의 4 빼기 3분의 1이면 1이죠. 그러니까 너는 3의 1제곱이 돼서 2 곱하기 3이 되고 그러면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계산이 생각보다 빡십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복잡하고 실제로 자기 손으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유제 13번을 예제 13번을 한번 직접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요. 연습장에다 한번 따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14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14번 시작. 이렇게 두 개, 13, 14 한번 다시 해보세요.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아까 이런 거 배웠죠. m제곱근의 a 이런 거 배웠죠. 요거는 아까 어떤 뜻이었니? 요 기호. 컴온. m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하면 뭐가 되는 수? 그쵸. a가 되는 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 m제곱 하면 얼마 돼요? a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방금 전에 배웠죠. 지수법칙에서 a n분의 1제곱. 그죠? 그런데 이거 m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법칙에서는 두 개를 뭐 하면 되니까? 곱하면 되니까 1이죠?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m제곱근 a는요. a의 n분의 1제곱이 돼요. 요거를 이제 하나 배운 겁니다. 됐을까요? 자, 두 개가 똑같다. 왜냐면 얘도 m제곱하면 a가 되고 얘도 m제곱하면 a가 되니 이 둘은 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약간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을 배우는 순간부터 거듭제곱에 대한 연산을 잘 안 쓰고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은 걸 기점으로 해서 거듭제곱근은 전부 다 뭐로 바꿔서? 지수로 바꿔서 표현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잖아요. A의 세제곱근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이걸 A의 세제곱근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A의 누구분의 1? 3분의 1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은 전부 다 이제부터는 지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제곱근 3 이런 게 딱 써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 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3의 누구? 5분의 1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는 3의 5분의 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앞으로는 이런 거듭제곱을 전부 다 뭐로?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제곱근을 뭐라고 생각한다?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5제곱근을 뭐라고 생각한다? 얘는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좀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렇습니다. m제곱근의 a에 n제곱이 있어요. m제곱근의 a에 n제곱. 이러면은요,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에 n분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분의 n제곱.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건데, 사실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m제곱근이면 n분의 1인 거예요. n분의 1. 그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 대해서? a의 n제곱에 대해서 한 거다. a의 n제곱을 n분의 1 거듭제곱을 한 거니까 곱해서 a의 n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5제곱근에 3의 2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5제곱근이라는 거는 지수로는 뭐가 돼? 5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제곱. 1은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얘는 3의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의 5분의 2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될까요? 그래서 5제곱근이면 5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2제곱. 그러니까 3의 5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에 3의 세제곱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쓴다는 거야? 3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그거를 몇 제곱했다? 세제곱했다. 3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표현은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계산은 전부 다 뭐로 한다? 지수 법칙으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연습하는 예제가 이렇게 두 개고요. 처음 할 땐 되게 복잡하긴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도 이제 손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천천히 잘 따라 해보시고 잘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현을 A의 어쩌고 꼴로 요런 꼴로 바꿔서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수꼴로 다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루트가 다 한꺼번에 쓰여져 있으니까 얘 보시면 세제곱근이 이렇게 한꺼번에 너한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각각한테 분배해 주라 그랬죠. 얘는 세제곱근을 너한테 따로 주고요. 얘도 세제곱근 너한테 따로 주고요. 얘는 분모의 세제곱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제곱근은 너한테 다 따로따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뜯어서. 그러니까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얘는 제곱근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여기는 a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4제곱근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일단 첫 번째 씁니다. 약간 이거 안 이쁘니까 좀 밑에다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이 이렇게 루트 a한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a가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일단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있어. 뭐였냐면 여기에는 2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제곱근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제곱근의 a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보시면 m제곱근의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제곱근의 a는 a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으로 쟤는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바꾼 거고요. 또 곱하기 쓰시고 이번에는 얘를 좀 바꿔볼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얘는 세제곱근의 a의 제곱이에요. 세제곱근의 a제곱.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수로 고칠 수 있냐면 a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2제곱을 이렇게 분자로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저거를 이제 지수로 고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보죠. 여기 보이는 얘는요. 3이랑 4가 동시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두 개 곱해서 12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2제곱근 a니까 요걸 여기 분모에다가 쓰면 a에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할 건데 밑이 다 a로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는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거니까 6분의 1제곱과 3분의 2는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고 네, 더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의 12분의 1제곱은 나누기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나눌 때는 지수끼리 뭘 해주면 돼? 네,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1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저거를 이제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얘는 a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요거는 12분의로 통분을 하시면 요거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서 더하기 8이 되고요. 여기는 빼기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분의 9거든요. 그럼 12분의 9라고 하는 이 지수는 또 3으로 약분이 되니까 얘는 4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a의 뭐가 되냐면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차근차근히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서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다 각각이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이걸 잘 익숙하게 쓸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더 안 나갈게요.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근의 A 이렇게 들어있는 거에 여기 3개가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각각한테 다 뭐 해서 준다? 네, 쪼개서 준다. 그러니까 너는 세제곱근을 각각한테 쪼개서 주면 됩니다. 세제곱근 너도 이렇게 쪼개서 주고요. 자,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는 이 친구도 여기 세제곱근 A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쪼개서 주면 됩니다. 이 A한테 세제곱근 A를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너도 쪼개서 주면 세제곱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는데 요거를 좀 얘만 따로 쓰면 세제곱근 곱하기 세제곱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세제곱근 A 이렇게 이제 썼다고 요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에는 여기 이제 세제곱근 A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A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쪼개는 방향으로 같은 거듭제곱근은 각각한테 다 쪼개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쪼개서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세제곱근의 A가 되고요. 얘는 이 두 개를 곱해주면 9제곱근의 A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3개 3, 3, 3 곱하면 27A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식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아까는 막 요거 막 통분시켜서 계산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 다 어떻게 계산한다? 지수법칙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거듭제곱이 나오면 다 지수로 바꿀 건데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A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너는 A의 9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고요. 너는 A의 27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3제곱근은 3분의 1제곱, 9제곱근은 9분의 1제곱, 27제곱근은 27분의 1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곱하기 연산이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주시면 돼요.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지수끼리는요. 요걸 27로 통분을 해주시면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9 여기도 곱하기 9 하시면 되니까 분자는 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3 여기는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이 지수에 해당하는 값이 27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27분의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했고요. 유제 1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요게 다 정리가 됐다 하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하나씩 더 풀어보시고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푸는데 잘 안 풀린다,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잘 모르겠거나 잘 못 들었던 내용들, 놓친 내용들은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